번째 최강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 그러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라고 하죠. 이 정경련과 함께 재계를 대표하는 쌍두마차가 바로 경총입니다. 경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준말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400여 곳이 회원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 창립된 이후에 이번에 사실상 처음으로 경총 내부가 지금 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영중 상임 부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인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경총의 개혁 방향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과 충돌이 읽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경총에서 이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되었다는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송영중 경총 상임 부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오셨죠?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4월에 상임 부회장 맡으셨으니까 뭐 석 달이 좀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4월 10일 날 취임했습니다. 예. 경총 사무실에 못 나가시는 상태죠. 직무 정지 상태라서.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요. 예. 뭐 직무 정지가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직무 정지는 정당한 근거나 그 사유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좀 부당한 조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나 사유가 뭐냐라고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 오늘 아침 보도 내용부터 먼저 부회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죠. 봤습니다. 예. 보셨죠? 경총이 사업 수익을 빼돌려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래서 그것을 임직원들에게 격려비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격려비를 지급하는데 썼다. 그래서 연간 15억 원 정도의 규모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주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보도를 뭐 보셨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부회장, 뭐 신임 부회장으로서 요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저도 대충 보고를 받아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수익을 빼돌렸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업을 수행하고 보통 뭐 협회니까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구체적인 수입과 또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두 이사회에 보고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투명한 협회 운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사업에 수행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인건비 등으로 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영이 됐던 거죠. 이런 내용을 기사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 보면은 지난 5월 30일에 부회장님께서 송경식 그 회장, 경총 회장, CJ그룹 회장이죠. 그 회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보고할 당시에 손 회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손 회장님이 비교적 점잖고 하셔가지고요. 특별히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답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또 제가 이게 5월 30일뿐만 아니고 지난 6월 10일, 15일 저에 대한 그 해임을 논의하는 회장단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다 보고를 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분들도 특별히 뭐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만 받고. 보고만 받고 이렇다 어떤 뭐 말씀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코멘트를 안 하셔요. 그럼 뭐 어떻게 내부 감사 같은 건 진행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일부에 대해서요. 제가 사실 경총 부회장 취임한 이후에 보니까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붕괴돼 있어요. 그리고 각종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들. 이런 것이 한 10여 년 전께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간이 정지된 상태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감사팀장을 달력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보도록 시작을 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 나와 있듯이 산업안전 부분은 잘못됐다는 그런 감사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뭐 비자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비자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비자금이 저도 비자금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럼 뭐 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사업 수익이 총 얼마였고 총 지출이 수입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였으며 수입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지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불투명한 자금이다 이렇게 그렇죠. 정도 표현하면 예. 될까요? 예, 그럼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주 불투명한 예. 예산 집행인 거죠. 그러면 예. 그런 불투명한 자금이 임직원들에게 어떤 현금으로 경력비로 지급됐다는 거는 그렇죠. 뭐 그 사실 일부가요. 확인이 된 건데 예. 그러면 예. 나머지 그렇게 경력비로 지급된 거 말고 나머지 예. 중에서 이른바 다른 곳 이를테면 뭐 예.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 그게 혹시나 뭐 로비 자금 같은 것으로도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뭐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경청이 좀 부끄럽게 검찰의 수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전자 서비스 건 때문에요. 예. 그 당시에 검찰에서 모든 문건을 다 압수수색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사실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로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지출이 되는지 모르고 있고요, 사실상. 예. 그러면은 부회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14년 동안 그 부회장, 상임 부회장을 맡으셨던 분이 이제 김영배 씨인데, 네네. 그 김영배 씨 입장은 좀 경총에 전해진 바가 있습니까? 이 불투명한 자금과 관련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김영배 부회장하고 뭐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예. 또 이렇게 보도되기 전에 이게 과연 어떻게 됐냐라는 얘기를 김영배 부회장이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들 간에 서로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직접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금고가 있었다는 보도도 이제 나왔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크기까지도 묘사가 되고 말이죠. 그건 뭐 보신 적이 보도가 있나요? 됐는데요.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 부회장님이 오기 전에 치웠다는 네네. 뭐 그런 뭐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부 자료랑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임 부회장으로 오신 다음에 저도 뭐 그런 얘기가 들리긴 하던데 저도 뭐 직접 본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도 확인은 못 하셨습니까?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은 좀 들리고 했었죠. 직원들이 직접 그런 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예. 그럼 어찌됐건 이제 회계상에 매우 불투명한 문제점이 아주 불투명한 상태였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하고 이제 갈등이 초기에 임직원들 간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부회장님의 거취와 관련된 지금 갈등이 있는 것이 이른바 전임 부회장 시절에 누적돼 왔던 그런 불투명한 돈 관리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뭐 어떤 원인도 가장 있습니까? 큰 원인이라기보다도요. 이게 갈등이 표출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죠. 그걸 좀 앞으로 투명하게 협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경청 직원들은 정당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가를 받으면서 그게 이른바 좀 찜찜하게 받는 돈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력한 대가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게끔 투명하게 절차를 마련해서 지급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 내부에서 그렇게 투명하게 돈 관리를 하고 돈 처리를 하자라고 부회장님께서 제안을 했을 때 어떤 이유로 반발을 하던가요? 반발한다기보다도요. 제 얘기가 옳은 얘기이기 때문에 반발이랄까요? 아주 당혹스러운 거죠.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간에 아직 부정기적으로 경력금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간 이후로부터는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게 지급이 되려면 이제 내일 뭐 이사회가 열립니다만은 이사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당혹스럽고 지급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회장님도 그 경력금 지급 자체에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급하는 것은 경청이 뭐 다른 뭐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절차가 이게 경청 사무국의 주인이 회원사 아닙니까? 그래서 회원사께 보고를 드리고 이러이런 목적으로 쓰겠습니다라는 것이 당연히 취해야 될 절차인 거죠. 경총 내부에서는 이제 그 부회장님 관련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언론 보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계 입장을 반영해야 할 경총 부회장이 그동안 말하자면은 너무 타협적이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동계 쪽에 너무 양보를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적 문제 제기가 있다고 언론 보도는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예. 정하는 문제에서 예. 뭐 양대 노총과 행보를 같이 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에 예. 있어서 부회장님께서 말하자면 재계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하는 분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 반론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른 언론사에도 해명을 한 바 있는데요. 예.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경총 내부 가장 큰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분은 송경식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5월 19일 날 한국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그리고 경총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경영계의 이익을 포기한 게 아니고 경영계의 기업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합의한 겁니다. 핵심의 내용은 왜 노사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왜 국회가 하느냐 이거였던 겁니다. 예.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저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한 거고 양대 노총은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마치 근로자 입장에 서 있는 양 보도가 잘못된 것이죠. 오보가 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오보에 대해서 제가 언론 대응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잘못된 보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라고 했는데 그 대응 지시를 직원들이 묵살해버린 겁니다. 묵살한 배후에 손경식 회장님이 계셨던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송경식 회장님하고는 어떻게 뭐 연락을 좀 하십니까?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아니죠. 직무정지 상태. 최근까지 예. 됐어요. 예. 됐는데요. 그러니까 직무정지 상태된 이후에는 좀 어떻게 연락을 하십니까? 직무정지가 그것이 법률적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 제가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출근하고 뵙고도 했죠. 예. 근데 이런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손 회장님께서는 이제 뭐 자진 사퇴 쪽으로 권유를 하시든가요? 그렇죠. 그때부터 자진 사퇴를 저한테 한 번도 권유한 적이 없고요. 예. 그냥 회장단 회의라는 그런 회의, 어떻게 보면 전 회원사를 대표하는 그런 회의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좀 그런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마치 거기서 저에 대한 자진 사퇴를 권유한 것이냐 언론 플레이만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답답한 거죠. 있을 수 없는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예, 부회장님 내일 임시총회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회장님이 해임될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아마 해임될 겁니다. 왜 예. 그러냐면요. 실제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위임장을 받거든요. 그러면 위임장은 우리 보통 위임해 줄 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경총 이사회에 대해서 그간에 운영해왔던 것들이 대부분의 회원들이 무관심입니다. 일부러 무관심이 되게끔 협회를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는 결과는 당연히 아마 해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겁니다. 부회장님 오늘 그 비자금 불투명한 자금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거 관련해서 네네. 말씀을 나누느라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짧게 네. 경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짧게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지금의 경총하고는 전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시대 정신에 맞게끔 경총이 새로 탄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노사관계 경쟁력도 제고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협회가 우선 중요한 것은 회원사 중심 운영이 돼야 됩니다. 예. 협회 중심이 사무국 중심이 아니고 회원사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몇몇 회장단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원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중간적의 대표단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한겨레 신문에 보도됐듯이 투명하게 사무국이 운영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회원사 중심이 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새로운 경총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만약에 해임이 되시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제가 여기 올 때요. 자리가 탐나서 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리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총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탄생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저는 지켜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예.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저희가 예. 다른 시간에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 송영중 상임 부회장이었습니다.